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기쁨, 광복, 뭐 이런 단어들이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 민족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어야 할 바로 그날이 사실은 가장 큰 비극의 서막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해방이라는 눈부신 빛과 분단이라는 짙은 그림자, 그 양면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광복절 노래 가사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한 구절에 당시의 감격이 정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35년 만에 빼앗겼던 우리 땅을 다시 만져보는 그 벅찬 심정. 온 세상이 다 함께 기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네, 맞아요. 해방은 정말 온 민족이 그렇게나 간절히 염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흘러나왔죠. 와, 정말이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지긋지긋한 식민 통치의 끝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과연 완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해방이 가진 아주 묘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해방이라는 두 글자가 사실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 끝에 찾아온 감격의 축제였지만 반대로 식민 체제 아래서 부와 안정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해방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혼란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당시를 사였던 두 청년의 삶을 비교해보면 확 와닿을 겁니다. 자, 여기 1908년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두 청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식민지의 2등 신민으로 온갖 서름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마침내 40을 앞둔 나이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요,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24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 명은 두 눈으로 해방의 기쁨을 받고 다른 한 명은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 거죠. 죽지 않은 것이 죄라면 이 말이 참 가슴을 후벼파지 않나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복잡한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깊은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먼저 간 동지들을 생각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무거운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억압하던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 거대한 악이 드디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평화로운 새 나라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도대체 왜? 그토록 바라던 통합의 시대는 오지 않았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 답을 바로 이 개념, 해방이 가진 원죄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해방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적인 승리로 쟁취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였다는 사실.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이게 참 역사가 소름 돋게 반복돼요. 19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 무력감. 그런데 1945년은요? 이번엔 우리 손으로 직접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나라를 돌려받았단 말이죠. 나라를 잃을 때도 되찾을 때도 우리의 힘이 결정적이지 못했다는 이 똑같은 무력감. 이 두 개의 거대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딱 겹쳐지면서 해방의 기쁨 속에는 아주 깊은 불안감이 뿌리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나라의 중심을 딱 잡아줄 결정적인 힘의 주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구심점을 잃어버린 해방정국은 그야말로 변신과 배신, 위장과 비난이 칼춤을 추는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애국자고 누가 배신자인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 극심한 분열과 갈등만 터져나왔죠.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이야말로 외부 세력이 끼어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판이 깔린 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혼란스러운 텅 빈 무대 위로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미국이 들어온 거죠. 아, 정말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우리 손을 떠나 강대국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한반도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게 남과 북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자, 남한에 들어온 미군 사령관 존 하지는요, 평생 전쟁터만 누빈 야전 군인이었어요. 정치? 전혀 몰랐죠. 그냥 조용히 질서나 유지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반면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국제공산당 조직 코민테른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북한을 어떻게 소비에트식 국가로 만들 것인가 하는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북한은 아주 신속하게 소비에트 체제로 편입되었지만 남한은 리더십 부재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잃고 혼란만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해방의 날은 흙 다시 만져보는 그 벅찬 감격의 날 동시에 또 다른 아주 뼈아픈 현실을 마주한 날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이 거대한 세계 질서의 파도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직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역사상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가장 끔찍한 비극인 분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로 해방이 나는 눈부신 빛 바로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